제목 52만 암호화폐 유튜버 비트코인 대규모 매도 한 번 더 겪을 것 12,0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비트코인이 9월 6일 심리적 지지선인 2만 달러 선을 여전히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인기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니콜라스 머튼이 비트코인이 대규모 매도 이벤트를 한 번 더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51만 5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암호화폐 유튜버인 머튼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하락장에서 유통량 대비 자산의 순손익을 측정한 비트코인 미실현 순손익이 마이너스 존에 머문 기간은 충분히 길지 않았다. 한 차례 대규모 매도가 지나간 뒤 킹크립토 비트코인은 12,000에서 14,000달러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니콜라스 머튼 유튜브 코인 리더스도 그는 그동안 비트코인은 긴축과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거시 환경에서 거래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미지의 영역에 진입할 수 있다며 미연방 준비 제도가 과거처럼 조만간 양적 완화로 되돌아갈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머튼은 지난달 말 유튜브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 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됐다면서 미국의 인플레 이슈가 해소되지 않았고 증시를 비롯한 자산 시장은 강세장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단기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결국 새로운 저점을 만들어내며 약세장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9월 6일 오전 8시 15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9,77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제목 바이낸스, 어스트프, 터스드 버스드 자동 전환 예고, 어스트 점유율 분산될 것. 바이낸스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 9월 29일 12시부터 사용자의 어스드프, 터스드 잔액을 버스드로 1시 1분 비율로 자동 전환할 예정이라 공지했다. 전환 후 사용자는 보유 중인 어스드프, 터스드 잔액은 버스드로 전환 표기되며 해당 시점 이후 버스드를 어스드프, 터스드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자동 전환 작업 완료 후에도 사용자는 보유 버스드 잔액에서 어스드프, 터스드 등 스테이블 코인을 1시 1분 비율로 출금할 수 있다. 버스드 자동 전환 완료 후 일부 어스드프, 터스드 거래 페어는 거래가 중단되며 상장 폐지된다. 이와 관련해 어스드크 발행사 서클 CEO 제레미 알레어는 트위터를 통해 FTX, 코인베이스와 마찬가지로 바이낸스가 달러 장부들을 통합한 건 좋은 일이다. 어스드크 유틸리티가 개선될 것이다. 이제 어스드티에 집중됐던 점유율이 어스드크로 분산될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결정을 분석한 암호화폐 마켓메이커 윈터뮤트 CEO 에브게니 게보이 트윗을 리트윗했다. 게보이는 유동성이 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분산될 필요가 없어 마켓메이커의 작업이 더 쉬워지고 시장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더 살아날 것이다. 이는 어스드크, 터스드 등에 긍정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어스드트의 경우 고객은 테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것인지 계속 궁금해하며 전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비어스드트 페어 유동성은 증가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테더가 운영 효율성을 높일 때까지 계속해서 기반을 잃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마켓메이커들은 버스드와 어스드크를 몇 초 안에 민팅 상환할 수 있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이를 할 수 있게 됐다. 요약하자면 어스드크 상장 폐지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이는 테더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을 빼앗기 위한 빅스텝이라 밝혔다. 앞서 바이낸스는 9월 29일 12시부터 사용자의 어스드프, 터스드 잔액을 버스드로 1시 1분 비율로 자동 전환할 예정이라며 이후 일부 어스드프, 터스드 거래 페어 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한편 바이낸스가 코인텔레그래프의 어스드트 잔액의 버스드 자동 전환은 현재로선 계획이 없지만 추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어스드크 잔액의 버스드 전환 및 일부 거래 중단은 일시적 조치가 아니며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난센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8월 중순부터 15억 달러 상당 어스드크를 버스드로 점진적으로 전환한 바 있다. 현재 바이낸스의 어스드크 보유량은 10억 달러 미만이며 어스드트 보유량은 49억 달러 상당이다. 제목 오늘 이더리움 벨라트릭스 하드 포크 진행.
업그레이드 완료 촉구. 오늘 이더리움의 벨라트릭스 하드포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더리움 머지 1단계인 벨라트릭스는 이더리움 합의 계층 업그레이드다. 6일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 비탈릭 부테리는 머지는 9월 13에서 15일경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이뤄질 것은 벨라트릭스 하드포크로 머지를 위해 체인을 준비하는 단계다. 이 단계도 중요하므로 클라이언트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트윗했다. 또 이날 이더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클라이언트의 73.5%가 머지 준비를 완료했다. 이더리움 개발자팀 데이코는 트위터를 통해 머지 지원을 위한 벨라트릭스 컨센서스 레이어 업그레이드가 곧 진행된다며 노드 업그레이드를 할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며 서둘러 업그레이드를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AMB 크립토에 따르면 이더리움 디파이 TBL은 지난 9개월 동안 185% 이상 감소했다. 이더리움 기반 덱스 1일 거래량은 9억 3,100만 달러로 4개월 만에 96% 감소했다. 이더리움 덱스 1일 활성 사용자 수 또한 2021년 5월 9일 12만 4,050명보다 93% 감소한 7,532명을 기록했다. 디필레머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디파이 TBL은 현재 591억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 아베 커뮤니티가 이더리움 머지를 앞두고 ETH 대출 기능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해당 거버넌스 제한을 발의한 블록애니티카는 이더리움 머지는 디파이 대출 시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주요 위험 요소로는 포지션 청산 불가, 스테드 연간 수익률 마이너스 전환, ETH 공급자들의 유동성 회수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아베 프로토콜의 대출 구조가 일시적으로 부실해질 수 있으며 스테트 ETH 풀 내수익성 악화로 저성간 디팩인이 심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거버넌스 제안은 커뮤니티에서 96.1%의 찬성표를 받아 최종 통과됐다. 제목. 하드포크 암호화폐 강세. 이더리움 클래식 vs 비트코인 캐시 트렌드. 지난 24시간 사이에 하드포크 암호화폐가 눈에 띄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일정이 가까워지자 이더리움 클래식 가치가 상승세를 기록하는 추세이다. 간밤 이더리움 클래식은 약 30% 급등했다. 관련 기사, 이더리움 클래식 머지 호재의 30% 가깝게 폭등. 트론, 아발란체 시총 추월한 압도, 시총 1위 가상자산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비트코인 캐시도 간밤 5% 넘게 상승했다. 이더리움 클래식과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어떨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썬트렌드와 함께 확인해보자. 출처, 썬트렌드 이더리움 클래식 vs 비트코인 캐시, 언급량 추이는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일주일간 이더리움 클래식은 76회, 비트코인 캐시는 11회 언급됐다.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이더리움 클래식 vs 비트코인 캐시, 이미지와 주요 감성어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이미지는 긍정 44%, 부정 40%, 중립 16%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안정적, 정상적, 위치 좋다, 가치 놀랍다, 원하다, 감사하다, 돈 벌다, 눈길 끌다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폭락과 멀다, 침체되다, 처음 보다 등이 있다. 중립적인 표현은 급등하다와 달다가 있다. 비트코인 캐시의 이미지는 긍정 100%, 부정 0%, 중립 0%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가고 싶다 단 하나이다. 부정적인 표현과 중립적인 표현은 없다.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관련 주요 이슈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9월 4일 이더리움 클래식의 해시 난이도가 41.81THs로 최고치를 끼 보도했다. 그리고 9월 5일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승 추세선 아래에서 강세 플래그를 테스트 중임을 언급하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예측했다. 블록체인 뉴스 플랫폼 인벤티바는 프라이빗 비트코인 지갑으로 라하코트 월렛을 소개했다. 라하코트는 프라이버시를 강화한 브라우저 툴을 지원하며 이더리움, 대쉬, 라이트코인과 함께 비트코인 캐시를 채택했다.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오늘의 시세는 9월 6일 오후 1시 49분 코인마켓캡 기준 이더리움 클래식의 시세는
전일 대비 24.89% 상승한 40.42달러이며 비트코인 캐시의 시세는 6.14% 상승한 125.92달러이다. 제목 SBCC 재단 스포 MOU 체결 스마트시티 구축 본격화.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스마트 시티 플랫폼 SBCC 재단이 스포우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포우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려 깊고 세련된 건축물을 개발하기 위해 건축가, 디자이너, 기획자 등 다양한 건축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집단지성을 구현하는 집합체로서 디자인이 도시와 사회,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과 야망을 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서울, 천안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영역을 확장 중인 건축 설계사이다. 업무 분야에는 건축가, 도시계획가, 실내 건축가, 산업 디자이너 등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30여 명이 포진해 있다. 주요 파트너사로는 피치, 에퀴스펀즈그룹, DL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 EC, 주식회사 해줌 등이 있다. 이번 파트너십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주요 골자로 알려졌다. SBCC의 웹 3.0을 이용한 IoT 블록체인 기반 월패드인 파일론을 스포우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탑재, 운영하고 SBCC와 협업한 파트너사들과 연계를 통해 유럽, 북미, 아시아 전역까지 스마트시티 플랫폼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SBCC 재단 CEO 테드 킴은 스포우는 기업 이념과 같이 매우 섬세하고 인간 친화적이다. 이번 스포우와 업무 협약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시티를 보다 유기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구축할 것이라며 북미, 유럽, 아시아 전역까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시티 플랫폼 확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BCC 토큰은 전 세계 최대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 어스 거래소에 상장 진행 중임을 깜짝 공개하였다. SBCC 토큰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기반으로 발행되어 지난 4월 바이낸스 계열의 탈중앙화 거래소에 상장하기도 하였다. 제목 중 3분기 총력전 경기 부양 승부처 삼는다. 중국이 3분기를 승부처로 삼고 경제 회복 총력전에 나섰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상하이, 베이징 등에 대한 전면, 부분 봉쇄, 부동산 시장 위기로 2분기 상장률이 환사태 이후 최저인 0.4%까지 떨어진 가운데 중국 당국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경기 부양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 그러나 3분기 들어서도 스촨성의 가뭄, 폭염으로 인한 전력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스촨성 청도와 4대 도시인 선전 등의 전면, 부분 봉쇄 등 새 변수가 다시 불거지면서 경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그런데도 3분기에 경기 부양이 이루어져야 지난 3월 중국 당국이 정한 5.5% 경제 성장률 목표에 최대한 근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과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무원 정책설명회에서 이 같은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양인 카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비서장은 3분기를 경기 부양책의 핵심으로 본다면서 정부의 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효 수요 확대, 투자, 소비 촉진, 고용 증대는 물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식량 생산 안정의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책 금융기관들이 인프라 투자 촉진 자금 조달 프로그램을 통해 3천억 위안을 이미 분배했고 지방 정부들도 5천억 위안의 건설 프로젝트용 특별 채권을 팔아 적지 않은 유동성을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류거창 인민은행 부총재는 최근 달러 강세에 따른 위안화 약세 현상을 언급하면서도 중국 경제의 회복력과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을 높여 미국 통화 정책의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부총재는 우리는 안정적인 성장과 고용,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금리 인상을 지속해왔지만 중국은 경기 부양에 무게를 두고 금리 인하 행보를 해왔다. 이런 가운데 위안화 가치 급락으로 달러 보유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인민은행은 다음 달 15일부터 중국 금융기관의 외화 지급 준비율을 8%에서 6%로 2%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5일 발표했다. 다음 달 16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면임을 확정할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개막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 당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과 경제 동력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16일 중국의 수출 엔진인 광둥성을 찾아 경제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한 리커창 총리는 근래 올해 중국 정부의 경제 지원 규모가 2020년 위기 때 수준을 넘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33개 패키지에 이어 지난달 25일에도 19개 패키지의 경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규모가 2020년 때보다 많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고속철도와 수로, 에너지 분야 등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 부양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목 이더리움 클래식, 머지 호재의 30% 가깝게 폭등. 트론, 아발란체 시총 초월하나. 이더리움 클래식 출처 트위터 코일 리더스 이더리움 클래식이 6일 30% 가깝게 폭등하며 트론과 아발란체를 맹추격하고 있다. 선도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이더리움에서 하드포크된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가 임박하면서 수혜를 입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9시 51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40.9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26.47% 급등한 수치다. 현재 ETC의 시가총액은 약 57억 달러 규모로 58억 달러의 TRX와 59억 달러의 덱스에 바짝 다가섰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다가오면서 해시레이트가 한때 47THz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현재 46.03THz를 나타내고 있다. 이더리움 해시율의 5% 수준이다. 앞서 비트메인 산하 엔트프리 이더리움 클래식 생태계에 1,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마이닝풀 BTC.com이 이번 주 ETC 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이더리움 머지 이후 이더리움 클래식은 채굴자들의 대안으로 선택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는 작업 증명을 좋아한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ETC는 훌륭한 체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기존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머지 이후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해시레이트를 옮길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ETC 가격 상승을 점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목 코스피 장 초반 이익 40대로 상승. 환율 급등세 진정. 코스피가 6일 상승 출발해 40대로 올라섰다. 이날 오전 9시 25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15.16포인트 상승한 2418.84를 나타냈다. 지수는 전장보다 6.04포인트 오른 2409.72에 개장해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266억 원, 5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 중이다. 외국인은 305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이 제한되면서 이날 증시 수급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4원 내린 1369.0원에 출발해 장 초반 1365.3에서 1369.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이 5일 위안화 약세 방어 차원에서 외화 지급 준비율 2%포인트 인하를 결정하면서 원화 약세도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는 노동절로 하루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러시아가 유럽 핵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대체로 하락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 닥스 지수는 2.22% 떨어졌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 지수는 1.20%,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탁스 50은 1.53% 내렸다. 리즈 트러스 재무장관이 새 총리로 선출된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0.09% 올랐다.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환율은 유로당 0.9876달러까지 하락해 2002년 12월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에너지 가격 변동성 자체가 높아지더라도 유럽, 중국, 미국 등에서 실물 수요 부진이 지속되는 만큼 에너지 가격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늘 국내 증시는 유럽 증시가 전날 장중 낙폭을 축소했고 미국 선물 시장이 상승한 점, 바이오와 같은 성장주들의 급락이 과도하다는 인식 등에 힘입어 반등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의 8월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 미국, 아세안, EU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수출이 견조하다는 점을 시장 대응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당분간 1,300원대 이상의 고환율 구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외 시장에서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동차, 전기, 전자 등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0.24포인트 오른 781.67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2.80포인트 오른 774.23에서 시작해 상승 흐름을 보인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234억 원, 외국인이 111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346억 원을 순매도했다. 제목 비트코인 2만 달러 선 하회 투심 위축세 지소 BTC 1년 이상 휴면 공급량 65% 돌파. 출처 알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며칠째 심리적 지지선인 2만 달러 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 심리도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다. 6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 대비 1포인트 내린 20일을 기록했다. 투심이 소폭 위축되며 극단적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이날 오전 9시 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1.09% 하락한 19,803달러를 기록 중이다. 미국 뉴욕 증시가 노동절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레이어 뉴스레터를 인용 1년 이상 이동하지 않은 비트코인 휴면 공급량 비율이 65.76%로 높은 수준이라며 가격 상승 가능성을 제기했다. 뉴스레터는 비트코인은 1년 이상 휴면 공급량 비율이 피크를 찍은 이후 수개월간 랠리하는 경향이 있다. 온체인 데이터는 파생상품, 래핑된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를 통해 유동화된 비트코인을 표시할 수 없어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면, 공급량과 가격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니콜라스 머튼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비트코인 관련 대규모 매도 이벤트가 한 번 더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제목 2028년 비트코인 ATM 시장 규모 13억 달러 돌파 전망. 비트코인 ATM 관련 데이터 추적 사이트 코인 ATM 레이더에 따르면 9월 6일 현재 38,694개의 암호화폐 ATM이 전 세계에 설치돼 있다. 한편 글로벌 기술 컨설팅 회사 스카이퀘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8년 전 세계 암호화폐 ATM 시장 규모가 13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성장률은 45.12%로 예상했다. 출처 코인 ATM 레이더 트위터 코인 리더스. 제목 달러화 역대급 초강세의 미소비자들 구매력은 부메랑 될 것 우려도. 달러화의 역대급 초강세로 미국의 소비자들이 반사이 이익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강달러 지속 현상이 반드시 미국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달러 강세가 다른 나라들에서 초래하는 부정적인 여파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5일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강달러 덕분에 미국 소비자들의 상대적인 구매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 국제결제은행이 집계하는 달러화 실질 실효 환율이 지난 2002년 종전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이 좋은 예다.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비해 미국의 실질 구매력이 더욱 올라갔다는 의미다. WSJ 달러 지수는 올해 들어 13% 가까이 올랐고 유로화와 달러화의 등가를 의미하는 페리티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깨졌다. 영국 파운드화 대비 달러화 가치는 1985년 이후 가장 높아졌다.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자산 가운데 달러화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낸 것은 천연가스가 유일하다. 이러한 달러 강세로 미국의 수입품 가격이 낮아지는 반면 다른 나라 소비자들은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수출업자들에게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미국 이외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외화 리서치 글로벌 부문장인 스티브 잉글랜더는 WSJ의 나머지 세계는 높은 수입 가격과 긴축적인 유동성 여건이라는 이중 타격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길어지는 강달러 현상이 조만간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별로 없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지표를 고려하면 강달러의 최대 원인인 연방준비제도의 큰 폭금리 인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수의 전문가는 연준이 내년에도 한참 동안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월가의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달러 가치가 정점에 다다랐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채권운용사 핌코의 전직 최고 경영자인 모하메드 엘레리언은 이날 블룸버그 뉴스 칼럼에서 달러화 강세가 망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미국에도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강달러가 당장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나머지 세계의 강달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국도 우려해야 한다는 것이 엘레리언의 지적이다. 달러 가치 상승이 더 길어지고 급격해질 경우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과 개발도상국 채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고 경제가 취약한 국가의 정치적 혼란과 지정학적 갈등도 심화할 수 있다고 엘레리언은 전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수요 약화, 공급망 불확실성 가중, 재정 손실, 국가 안보 우려 증가 등을 통해 미국 경제에 조만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글로벌 경제에 주는 피해의 정도와 범위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동맹들과의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목 유명 매크로 분석가 미연준 금리 정책 전환하기 전까지 암호화폐 시장 회복 어려워. 유명 매크로 분석가 리널든이 최근 코인텔레그래프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을 완화하기 전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엘드는 미연준의 인플레 대응은 공급 측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에너지와 같은 특정 공급 측면이 개선되고 상품과 물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전까지 인플레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연준은 무언가를 망가뜨리거나 경기 침체가 심각해질 때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금리 정책 전환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이다. 이어 그는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언제까지나 플러스 금리를 유지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희소성 있는 자산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지난달 잭슨 홀 연설 뒤 일주일 사이에 세계 주식 시가총액이 약 5조 달러 가까이 감소했다. 파월 의장은 불과 8분짜리 연설의 긴축을 지속한다는 강력한 의사를 음축시켰고 시장의 분위기를 단숨에 바꿨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제목 유럽행 가스 공급 중단의 독일 증시 2.2% 유로화는 20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 러시아가 가장 중요한 유럽행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을 아예 중단하면서 독일을 위주로 유럽 주요국 주가가 급락하고 가스 가격이 급등했다. 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 닥스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2% 떨어진 12,760.78의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400포인트 이상 밀리면서 13,000선 아래로 추락한 닥스 지수는 낙폭을 키우며 연저점에 다가섰다가 다시 소폭 반등했다. 독일 최대 러시아산 가스 수입업체 유니퍼는 11% 폭락했고 핀란드 모 회사 포르툼은 8.9% 추락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 지수는 1.20% 떨어진 6,093.12로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탁스 50은 1.53% 밀린 3,490.01에 마감했다. 감세와 성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리즈 트러스 재무장관이 새 총리로 선출된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0.09% 오른 7,287.43으로 종료했다. 클레멘스 피스트 독일 IFO 경제연구소장은 이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의 러시아가 당분간 노르트스트림 1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독일은 급격한 경기 하강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경기 침체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가스 가격의 기준이 되는 네덜란드 에너지 선물 시장에서 10월 인도분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 가격은 장중 1메가와트 시당 전거래일보다 33% 뛴 284유로까지 치솟았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346.5유로까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등했다가 반락하던 가스 선물 가격은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다. 이는 1년 전 기록했던 29유로에 비하면 800% 이상 뛴 수준이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환율은 유로당 0.9876달러까지 하락해 2002년 12월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 가스프롬은 2일 발트해 해자를 통해 독일 등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노르트스트림 1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중단 종료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 가스프롬은 지난달 31일 오전 4시부터 이달 3일 오전 4시까지 3일간 노르트스트림 1의 정비를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가스 공급 재개를 불과 7시간여 앞두고 누출이 발견됐다며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7개국 재무장관이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긴급하게 시행하기로 합의한 직후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을 제재해온 유럽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천연가스 공급을 줄여왔다. 가스프롬은 지난 6월 중순부터 노르트스트림 1을 통해 독일 등 유럽으로 보내는 천연가스 공급량을 가스관 용량의 40%, 지난 7월 27일에는 20%로 재차 줄인 바 있다. 제목. 미 유명 코미디언 빌 머리, 기부용 2억 5천만 원 상당 이더리움 도난당해. 영화 고스트버스터즈 시리즈에서 주연을 맡았던 미국 유명 코미디언 빌 머리가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위해 마련했던 2억 5천만 원어치 이더리움을 해커에게 도난당했다. 암호화폐 보안업체 프로젝트 뱅크먼은 5일 해커가 머리의 전자지갑에서 18만 5천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119.2개를 훔쳤다고 밝혔다. 머리는 지난 1일 자선 행사에 참가했다가 해킹을 당했다. 그는 빌머리 1000이라는 이름의 대체 물가 토큰 컬렉션을 경매에 붙였고 이더리움으로 받은 판매 대금을 재향군인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커는 경매 마감 이후 머리의 전자지갑 계정에 침입해 이더리움을 빼돌렸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머리가 경찰에 이더리움 도난 피해를 신고했고 전문업체와 함께 별도의 해커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안업체 뱅크먼은 해커가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머리의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던 고가의 다른 NFT까지 훔치려 했으나 추가 보안 조치 때문에 NFT 절도에는 실패했다고 전했다. 제목. 미 증시 연내 회복할 수 있을까? WSJ 가능은 하지만 희박. 혹독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미국 뉴욕 증시가 연말에는 웃을 수 있을까? 미 연방준비제도의 흔들림 없는 통화 긴축 기조와 갈수록 커지는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를 기준으로 연말까지 21.5% 반등해야 올해 들어 지난 8개월 동안의 하락분을 겨우 만회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4.7% 급등해야 연간 손익분기점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지만 뉴욕 증시의 연내 회복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는 아니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니스트 마크 헐버트는 5일 진단했다. WSJ에 따르면 지난 1928년 이후 9에서 12월 SP500 지수의 상승률이 최소 21.5%를 넘었던 해는 전체 기간의 2.6%로 집계됐다.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다만 올해처럼 첫 8개월간 급락장이 펼쳐졌던 해 연말까지 하락분을 전부 만회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9월 두 번째 거래일까지 SP500 지수의 연초 대비 하락폭이 올해와 거의 비슷했던 1928년부터 3년 동안은 한 번도 연간 손익분기점을 만회하지 못했다. 그러나 헐버트는 향후 4개월간의 상승 확률은 시장이 지난 8개월간 어떻게 움직였는지와 무관하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와 조건이 비슷한 연도만 골라서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동전 던지기의 확률 예측과 마찬가지다.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그 전에 연속으로 앞면 또는 뒷면이 여러 번 나온 것과 무관하게 항상 똑같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위험 감수 성향이 위축될 정도로 증시 낙폭이 클 경우에는 특정 기간의 시장 수익률이 이후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헐버트는 전했다. 다만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위험 감수 성향이 위축되려면 올해보다 더 증시 낙폭이 커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헐버트는 완전히 암울한 결론은 아니지만 증시가 올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할 확률은 요원하다면서도 1928년 이후 마지막 4개월간 SP500 지수가 조금이라도 상승한 경우가 64%라는 점을 들어 올해 마지막 날 SP500 지수가 오늘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말했다.